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어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토픽 분석이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유저의 댓글을 기반으로 그 댓글에 대해서 어떠한 감성을 분석을 하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댓글들 사이에서 비슷한 댓글들끼리, 즉 비슷한 댓글의 모임끼리 이렇게 추출을 해주는, 즉 비슷한 주제별로 추출을 해주는 토픽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픽 분석의 기법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LDA라고 하는 토픽 분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DA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DA 같은 경우에는 토픽 모델링의 한 종류로 문서의 단어 분포 패턴에서 어떠한 주제, 즉 토픽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토픽 분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LDA 같은 경우에는 각 문서가 어떠한 토픽의 혼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토픽은 각각의 단어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지금은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어떠한 단어의 분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 단어가 어떠한 토픽에서 생성되었을지를 추정해서 어떠한 문서의 주제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문서라는 것은 하나의 댓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DA가 동작하는 과정, 즉 이 LDA 모델이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저희가 파이썬으로 그대로 옮겨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DA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픽의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즉, 내가 찾고자 하는 토픽이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즉 전체 문서 안에서 각각의 내가 찾고자 하는 토픽을 몇 개로 지정을 할 것인지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문서에서 토픽의 혼합 비율을 무작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단어를 특정 토픽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이제 모든 문서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아래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4번 밑에 있는 1, 2, 3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일정 횟수 이후로 이 반복을 수행을 한 다음에 각자 문서에서 토픽이 할당된 비율을 이용을 해서 해당 문서의 주제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 동작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겠지만 저희가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본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픽 분석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분석을 할 때 사용할 데이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사용을 했던 배달의 민족 댓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댓글들을 총 5개의 토픽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토픽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장에 들어간 댓글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을 해서 그 형태소를 명사, 형용사, 동사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형태소는 다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거를 한 그러한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먼저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LDA 모델에 넣어 가지고 토픽을 5개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GitHub에 들어있는 앱리플.csv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여기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coenlpy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LDA 결과값을 시각화해주는 자 마이너스 업데이트 pi LDA vis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LDA vis 패키지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 할 때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 함수가 numpy 버전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콜앱에 설치되어져 있는 numpy를 삭제를 하고요. 자, pip uninstall numpy를 삭제를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numpy 버전이 자, install numpy는 1.24.4 버전이 자 문제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numpy 버전입니다. 그래서 자 numpy를 1.24.4 버전으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하고요. 다시 재설치한 다음에 자 리스타트 세션 버튼이 나오면 클릭해 가지고 자 세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타트 세션에서 자 세션을 다시 시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numpy부터 판다스부터 가져와야 되겠죠. 판다스 as pd 데이터 프레임은 자 판다스 자 read csv 해가지고 app ripple.csv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면 우리 자, 이렇게 댓글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이 위에서 보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인덱스부터 저희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ILOC에 세 번째 인덱스부터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리셋 인덱스를 해야 되겠죠. df는 데이터 프레임에 자, 리셋 인덱스 자, 인덱스를 재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컬럼 자, 이 두 개의 컬럼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에 드랍 한 다음에 컬럼스는 인덱스 컬럼하고 unnamed 0번째 필요 없는 컬럼 제거하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제가 형태소 추출을 한다 그랬죠. 즉 각각의 댓글이 이렇게 있으면 댓글을 한 줄씩 한 줄씩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형태소 명사, 형용사, 동사만 남겨놓고 나머지 거를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좀 쓸게요. 그래서 import coinelpy 그 다음에 import li from tqdm import tqdm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아니면 자 from coinelpy.tag import okt 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f tokenize text 자, 함수를 만들고요. 즉 내가 원하는 형태소로 문장을 바꿔주는 것을 처리를 하고 먼저 한글 자, 한글만 남기고 다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li.serv를 써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기억에서 이까지 그 다음에 가에서 즉 한글만 남기고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자,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한글만 남기고 다 제거를 하고요. 자, 공백도 남길게요. 그래서 \s까지 하면요. 공백까지 남깁니다. 이게 지금 공백이에요. 한글하고 공백만 남기고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자, OKT는 자, OKT 객체 만들고요. OKT
morphs는 okt.force, 즉 형태소로 추출을 하고, 그쵸? 그런 다음에 words는 내가 최종적으로 저장할 리스트 하나 만들고 for word pos okt.morphs okt의 morphs에서 단어하고 그 형태소를 가져옵니다. 단어와 형태소로 지금 여기서 추출이 돼요. 즉 여기 있는 문장을 집어넣으면 pos라는 함수를 거치게 되면 단어하고 그 단어가 어떤 형태소인지 영어 단어로 남게 되는데, 거기에서 포스가 형태소가 형용사, adjective, 그 다음에 동사, verb, 그 다음에 명사, noun, 이렇게 세 가지에 포함이 되면, 형태소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면 이 POS 값을, 그 단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words 리스트에다가 단어를 저장을 하고요. 이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words 스트링은 join words, 여기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words str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컬럼에 있는 것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다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큰 언더바 리스트는 for text in tqdm에다가 넣어 가지고 퍼센티지를 보면서 처리할게요. 텍스트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최종 토큰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고, 함수에다가 tokenize 텍스트 함수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print token 리스트의 0번째만 일단 추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 tokenize 텍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댓글 하나를 집어넣으면 한글하고 공백만 남기고, 형태소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형태소의 품사가 형용사, 동사, 명사인 것만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함수입니다. 왜냐면 LDA는 이제 단어 기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만 남겨놓고, 즉 의미 있는 단어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전체 이제 이 토큰 리스트에서 단어가 3개 이하로 되어져 있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은 제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 corpus 리스트는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반복문으로 for index in range length 토큰 리스트만큼의 반복을 하고요. corpus는 토큰 리스트의 인덱스, 즉 여기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순서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만약에 length set corpus.split 시 3 미만인, 즉 이거는 뭐냐면 corpus.split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이죠. 이 문장을 띄어쓰기, 공백 단위로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set 특징이 뭐예요? 그쵸, 중복되어져 있는 단어를 다 제거를 해주는 거죠. 중복된 거 제거해 놓은 단어의 개수가 3개 미만인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문장을 저장을 하고요. 자, 이런 문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퍼스, 자, 리스트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즉, 단어가 3개 이하인 문장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LDA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토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rom scikit-learn의 자, 피처 익스트랙션의 텍스트는 텍스트 임포트 카운트 벡터라이저. 자, LDA는 카운트 기반의 벡터라이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사용을 하고요. scikit-learn의 디컴포지션의 임포트 레이턴트 디리클의 allocation LDA. 자, 분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벡터라이저. 자, 카운트 벡터라이저. 자, 여기 이제 매개 변수 값들이 들어갔는데 maxdf는 0.1.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max 피처 수는 1000개. 그 다음에 min df는 2개. ngram range는 1, 2, 1개 또는 2개로 묶어진 단어로 처리를 합니다. 즉, 이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할 때 전체 10% 이상 등장하는 단어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1000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최소 2개의 문장 미만에 등장하는 단어는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만들 거고요. 자, 벡터는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에다가 pTransform 토큰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ector.shape를 확인하면 자, 1000개. 자, 여기서 이제 맥스 피처스를 1000개로 잡으려 했으니까 1000개의 댓글을 1000개의 단어들만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to array. 자,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LDA, 즉 토픽을 5개로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DA는 자, latent declare allocation 함수에다가 n 컴포넌트는 간단합니다. n 컴포넌트 해가지고 내가 토픽을 몇 개로 추출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총 5개로 일단은 그룹을 지어라. 자, 여기 있는 댓글 전체를 가지고 비싼 것들을 5개의 그룹으로 한번 묶어봐라. 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LDA 핏 한 다음에 위에서 만든 우리 벡터를 카운트 벡터라이저 만든 벡터를 집어넣어서 자,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시킨 거를 가지고 자, 우리 이제 각 토픽별 관련 단어를 이제 정렬한 다음에 좀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display 토픽. 그런 다음에 모델 집어넣고, 그 다음에 feature names, 그 다음에 num top words. 자, 몇 개의 단어들을 추출할 건지 이렇게 한 다음에 for
토픽 인덱스, 그 다음에 토픽 인 이너머레이터, 모델.컴포넌트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반복문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여기서 LDA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LDA 점 컴포넌트스 를 한번 뽑아보면은, 자,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모델.점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 모델.점 컴포넌트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 저희가 이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토픽의 인덱스하고 이제 이것들을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여기서, 자, 이거를 추출을 하게 되면, 자, 이거 먼저 한번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복문으로 모델.점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 프린트 토픽 인덱스, 자, 여기 있는 토픽의 인덱스를 한번 추출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0, 1, 2, 3, 4, 그쵸? 총 5개의 토픽 인덱스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총 5개의, 자, 토픽 인덱스, 이렇게 첫 번째 토픽, 두 번째 토픽, 자, 세 번째 토픽, 네 번째 토픽, 다섯 번째 토픽.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뽑힌다는 걸 알고, 자, 계속 이어서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프린트, 자, 토픽, 샵 한 다음에, 앞에다가 토픽 인덱스를 출력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토픽, 워드 인덱스, 는 토픽의 argSort 인덱스를 정렬하는 거죠. 자, 역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인덱스를 정렬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린트, 자, 탑 인덱스, 자, 탑 인덱시즈는, 자, 토픽 워드 인덱시즈에서, 자, num 탑 워드스. 자, 여기서 만약에 토픽별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 10개만 추출해라 그러면, 자, 이 중에서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 10개만 추출을 할 거예요. 즉, 이 디스플레이 토픽이라는 거는 각각의 토픽, 저희가 이제 5개의 토픽으로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개의 토픽 설정한 거를 가지고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저희가 추출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단어가 어떤 토픽이랑 가장 연관도가 높았는지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자, 즉, 토픽을 5개로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뽑은 모델을 가지고, 자,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탑 인덱시즈.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 그쵸? 탑 인덱스의 값에 해당하는 피처 네임스를 추출한 다음에 조인을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처 콘캣은, 자, 피처 콘캣은, 자, 다 조인을 할 거예요. 조인. 자, 어떤 걸 조인을 하느냐? 피처 네임스의 i번째 for I in 탑 인덱시즈.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구한 가장 연관도 높은 인덱스를 구한 다음에 그 인덱스를 여기 있는 피처 네임스에 들어온 단어의 인덱스랑 인덱스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가장 연관도 높은 단어의 인덱스만 여기서 추출을 하고, 추출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연관도 높은 단어들. 자, 그러면 프린트 피처 콘캣, 자,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면 가장 연관도 주제별로 우리가 토픽을 5개로 잡았으니까 각각의 토픽별로 연관도가 가장 높은 단어들을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피처 네임스는, 자, 먼저 카운터 벡터라이즈에서 단어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벡터라이저 get feature names out.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자,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get feature names out으로, 자, feature names를 일단 뽑도록 할게요. 그러면 feature names를 뽑으면 다음과 같아요. 자, 사용된 단어들, 자, 이렇게 추출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함수에다가, 자,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우리 모델, LDA 모델 넣고, 자, 거기에서 사용된 전체 단어 집어넣고, 자, 거기에 토픽별로 10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너머레이터 해가지고, 자, 모델에 컴포넌트스 하면은 내가 설정한 그 주제의 개수가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반복해가지고 각각의 주제별로 어떤 단어들이 가장 연관도가 높은지, 즉 토픽 0번은 어떤 주제인지는 자 모르겠으나 0번 주제에 가장 연관도가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은 단어, 그 다음에 1번 토픽에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단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mport py lda vis.lda 모델, 임포트 하고요. 자, py lda vis.enable 노트북, 자, 우리 코레이비나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시각화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명령 내리고요. vis는 자, py lda vis.lda 모델 prepare, 자, 모델 집어넣고, 그 다음에 fit 벡터라이즈 집어넣고, 자, 카운트 벡터라이저 모델 집어넣고요. 자, 카운트 벡터라이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온 벡터, 이 카운트 벡터 값 집어넣고 LDA 모델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py lda vis.display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뽑은 vis를 디스플레이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즉
1번 토픽은 자, 지금 여기에 자, 위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2번. 즉, 1번, 4번, 2번은 좀 겹쳐진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관련된 토픽. 이거는 그 중에서 가장 그 주제와 연관이 높은 네,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자, 해석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각 문서별로, 즉 각 문서별이라는 거는 이 댓글별로, 각각의 댓글별로 각 토픽에, 즉 1번 토픽에 가장 연관도가 높은 댓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즉 그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그걸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 자, 문장별로 높은 확률의 토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센트 토픽은 LDA.transform의 fit 벡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벡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 프린트 센트 토픽의 0번째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자, 1번 자, 0번 토픽, 1번 토픽, 2번 토픽, 3번 토픽, 4번 토픽.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토픽에 해당할지 이 확률을 저희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자, 센트 토픽 per 리스트 는 자,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반복문으로 for and in range sent topic shape의 0번째. 자, 이 개수만큼의 반복을 할 거예요. 댓글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sent topic 리스트는 자, sent topic의 0번째, 만약에 이제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0번째에서 argmax 가장 높은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즉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인덱스, 얘는 자 1이니까 1이 나오겠죠. 가장 자, 높은 값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토픽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sent topic per list 최종적으로 저장할 것은 append 그 다음에 n. 첫 번째는 자, number. 자, 그쵸. 자, 몇 번 댓글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nt topic list. 가장 확률이 높은 토픽 번호.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1이 자, 저장이 되겠죠. 즉, 0번째 댓글은 1번 토픽일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그 토픽의 퍼센티지. 자, 퍼센티지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픽 얘를 갖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판다스.데이터 프레임 여기서 구한 sent topic per list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컬럼은 첫 번째는 넘버가 들어간다 했죠. 제가 넘버. 그 다음에는 토픽 번호. 자, 그 다음에 확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토픽 퍼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자, 헤드를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자, 토픽 퍼를 안 구했네요. 자, 여기서 자, 토픽 퍼는 자, 센트 토픽의 n.max 가장 높은 값 구합니다. 즉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자,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은 토픽 번호가 1번일 확률이 84%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토픽 번호를 자, 우리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자, doc 토픽 데이터 프레임은 토픽 per 데이터 프레임 점 join. 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조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토픽 데이터 프레임. 자, 문서에 토픽이 들어간, 자, 이렇게 확률이 들어간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듭니다. 네. 자, 그러면 토픽의 번호별, 자, 문장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토픽, 자, value, counts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픽의, 자, 토픽 번호, 자, 토픽 번호로 value counts를 구하면, 자, 1번 토픽은 217개, 0번은 206개, 4번은 203개, 2번은 194개, 3번은 180개로 이렇게 토픽 주제별로 댓글의 개수가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각각의 토픽 중에서, 즉 0번 토픽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를, 주제를 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우리가 댓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주제를 5개를 뽑았더니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토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이러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토픽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즉 토픽별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탑3의 리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즉 1번 토픽에 가장 확률이 높은 토픽 3가지, 그 다음에 4번에 뭐 3가지, 2번에 3가지, 이런 식으로 자, 저희가 찾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topic in range len 독의 토픽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자, 토픽 번호 점 유니크, 자, 유니크한 값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프린트 토픽 한 다음에 토픽에서 출력을 해보면, 자, 유니크한 값을 하니까 토픽 0번, 토픽 1번, 2번, 3번, 4번, 즉 여기 있는 토픽 번호의 유니크한 값을 찾으면 총 5개의 이렇게 토픽이 추출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 즉 1번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3개만 추출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으로 추출할 때, 자, 탑 퍼 토픽스는, 자, doc의 토픽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doc의 토픽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픽 번호가 토픽이랑 똑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자, 즉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토픽이 0이 나왔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때요? 토픽 번호가 0번인 거를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정렬해라. 간단하죠? 정렬하고 뭘로? by는 확률로 정렬을 한 다음에 ascending은 false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탑4 토픽스, 여기서 이제 탑4 토픽스를 구하면
같은 토픽 번호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걸로 저희가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한번 돌려보고요. 자, sort values.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자, ascending, ascn, ding, n. 자, n이 빠졌네요. 자, 한번 돌려보고, 마지막에 이 변수 값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확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가장 높은 거 3가지만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탑4 토픽스에 텍스트, 즉 어떠한 댓글인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OC의 0번. 자, 그 다음에 0, 1, 2. 자, 이런 식으로 3가지의 댓글. 자, 그럼 여기서 찾은 거에 0번째, 1번째, 2번째, 즉 이 3가지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프린트. 자, 그냥 하니까, 자, 이 bar을 갖다가 곱하기 30개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프린트 해야 되겠죠? 자, 프린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자,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즉, 토픽, 자, 0번째 토픽에 가장 연관도가 높은, 즉, 저희가 0번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댓글 3가지, 가장 유사도가 높은 댓글 3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토픽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 토픽 1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앱의 기능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어플 잘 쓰고 있고, 뭐 쿠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뭔가 이런 것들인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픽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버그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도 안 되고, 뭐 폼 고장나서 뭐가 안 된다,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토픽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즉 분석하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자, 토픽 분석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댓글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고요. 이 수집된 댓글 데이터를 전처리를 거칩니다. 자, 전처리 거치는 방법은, 자, 한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의 형태소만 추출을 해가지고, 자, 거기 추출된 댓글을 가지고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만든 다음에, 자,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만든 것을 LDA, 자,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토픽 개수만큼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토픽을 갖다가 그 토픽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을 추출을 하려면, 자, 다음과 같이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토픽에, 자, 영향을 미치는 댓글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display topics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LD 모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체 사용된 단어 집어넣고, 그 중에 10개만 뽑아라. 각 토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단어 10개만 뽑아라.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델.컴포넌트 컴포넌트 총 5개라고 했죠. 그래서 5개 토픽별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픽에서 가장 높은 단어 순서대로 정렬을 시켜가지고
자, 가장 높은 단어들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기에는 힘드니까 시각화를 해가지고, 자, 각각의 전체, 자, 문장들이 각각의 주제별로 어떤 단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자, 문장이 어느 토픽에 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장 비슷한, 그러니까 각 문장이 몇 번 토픽의 확률로 자, 나오는지 그 확률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가장 그 토픽 번호별 확률이 가장 높은 댓글 세 가지를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픽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수집한 댓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토픽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 안에 어떠한 주제들이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보고 아, 이러한 앱들은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토픽 분석 한번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